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자, 분석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와 애틀란타의 맞대결인데요. 커리 없는 골든스테이트가 원정 6연전의 첫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상승세 탄 애틀란타가 홈에서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6연승을 이어갈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현재 서부 6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팀의 에이스 스테판 커리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토론토전에서 커리는 레이업 도중 넘어지며 골반 부상을 입었는데요. MRI 결과 다행히 구조적인 손상은 없지만 이번 애틀란타 원정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커리는 올 시즌 평균 24.2득점으로 팀 공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커리가 빠진 공백은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트레이드로 합류한 지미 버틀러가 최근 맹활약 중인데요. 버틀러는 합류 이후 18경기에서 평균 17.2득점, 토론토전에서는 시즌 3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죠. 워리어스는 버틀러 합류 후 16승 3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레인드먼드 그린의 말처럼 커리가 없을 때는 작은 실수 하나도 치명적이다 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자, 이번 경기 골든스테이트의 핵심은 지미 버틀러인데요. 버틀러는 합류 이후 확실히 공격의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커리 없이 펼치는 경기에서 버틀러의 클러치 능력과 트리플 더블급 활약이 필요한 골든스테이트입니다. 또한 드레이먼드 그린 역시 수비와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애틀란타의 트레이 영을 막아내는 키플레이어가 될 전망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경기에서 하프코트 싸움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커리의 공백으로 외곽 공격이 약해지는 만큼 지미 버틀러의 미드레인지 공격과 드레이먼드 그린의 하이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확실한 2대2 게임과 컷인 플레이를 많이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버틀러가 볼을 오래 소유하며 템포를 늦추고 르버트와 트레이 영을 상대로 피지컬 우위를 활용한 1대1도 적극적으로 가져갈 전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수비 리바운드 싸움인데요. 클린트 카펠라가 빠진 만큼 루니와 드레이먼드 그린이 골밑에서 세컨 찬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트레이 영의 픽앤롤 수비가 핵심인데요. 영의 돌파를 차단하고 외곽으로 빼주는 패스를 막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다이슨 데니얼스의 스틸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데니얼스가 한번 분위기를 타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애틀란타는 최근 7경기에서 5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요. 현재 동부 7위로 플레이오프 직행은 쉽지 않지만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드로 영입한 캐리스 로버트, 조지 니엥, 테렌스 맨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는데요. 로버트가 평균 16.4득점, 니엥이 12.4득점, 맨이 9.8득점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은 여전히 핵심인데요. 이번 시즌 평균 24.1득점, 리그 1위 11.4어시스트로 활약 중입니다. 다이슨 데니얼스도 리그 스틸 1위로 수비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신인인 잭 리사셔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평균 11.9득점으로 트레이 영조차 올해의 신인감이라고 지켜세웠는데요. 다만 현재 센터 클린트 카펠라가 왼손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변수입니다. 카펠라는 3, 4주 이후 재검 예정으로 이번 경기 결장 확정입니다. 자,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의 공격 전개가 핵심인데요.
평균 11.45어시스트로 공격을 풀어가고 자신의 슛 찬스도 이번 경기 적극적으로 노릴 것입니다. 여기에 잭 리사셔의 신임답지 않은 플레이도 기대되는데요. 트레이 영의 패스를 받아 속공과 외곽에서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애틀란타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인 픽앤롤 공격이 핵심입니다. 특히 골든스테이트가 커리 없이 공격에서 무뎌진 팀을 타 빠른 트랜지션과 외곽슛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텐데요. 카펠라가 빠진 대신 로버트, 리엥, 리사셔가 스페이싱을 넓히고 외곽포로 상대 수비를 벌려놓는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지는 순간 로버트와 리엥의 3점포가 폭발할 수 있겠죠. 또한 트레이 영은 골든스테이트 수비가 좁혀 들어올 경우 외곽으로 정확한 킥아웃 패스를 통해 로버트와 리엥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텐데요. 또한 리사셔의 속공 가담도 변수입니다. 젊은 리사셔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질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승부는 커리의 부재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과 외곽 자원들의 골든스테이트의 빈틈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고 지미 버틀러가 분전하겠지만 애틀란타의 홈 경기력과 외곽화력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애틀란타의 프렌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미러키와 사보니스가 결장한 킹스 중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러키 벅스는 현재 시즌 39승 30패로 동부 5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정에서 15승 18패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연속 원정 일정에 돌입한 벅스는 첫 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에게 104대 93 패배, 이후 레이커스전에서는 118대 89 대승을 거뒀는데요. 특히 레이커스전에서는 야니스가 28득점,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23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데미안 릴라드가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백업 가드인 라이언 롤린스가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공격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미러키의 핵심은 역시 아데토쿤보입니다. 레이커스전에서 28득점 8리바운드로 활약하였는데 세크라멘토의 인사이드가 약해진 만큼 야니스의 골밑 돌파가 핵심이 될 미러키입니다. 또한 게리 트렌트 주니어 역시 릴라드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데요. 외곽에서 과감한 3점슛과 속공 마무리로 득점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러키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러키의 이번 경기의 핵심은 야니스의 페인트존 장악력입니다. 사보니스가 빠진 세크라멘토의 골밑을 야니스가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득점과 상대 파울 유도를 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최근 릴라드가 빠진 상황에서 미러키는 포워드 중심의 스몰 라인업을 가동하며 수비 후 빠른 트랜지션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말릭 비즐리 등 슈터들이 속공 상황에서 코너 3점을 노릴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브룩 로페즈의 스트레치 역할도 중요합니다. 외곽으로 빠져서 상대 빅맨을 끌어내어 야니스가 골밑에서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전망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현재 35승 34패로 서부 9위로 플레이오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최근 7연속 홈경기 중인데 가장 최근 시카고전에서 128대 116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이 경기에서 말릭 몽크가 34득점으로 분전했지만 2쿼터 이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보니스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한 점이 가장 큰데요. 사보니스가 빠진 경기에서 페인트존에서 64대 48로 열세를 보였고 수비에서의 구멍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세크라멘토는 말릭 몽크가 최근 공격의 핵심인데요. 시카고전에서 34득점으로 맹활약하였지만 기복이 큰 만큼 꾸준함이 관건이죠.
또한 키건 머레이 역시 사보니스 공백 속에 외곽과 미드레인지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선수입니다. 자, 세크라멘토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킹스는 사보니스의 부재로 페인트존 득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크라멘토는 미드레인지 지역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말릭 몽크가 드리블 풀업 점퍼로 공간을 열고 키건 머레이와 케빈 허터가 탑에서의 캐치앤슈팅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볼 핸들러의 변화인데요. 평소에는 사보니스가 하이포스트에서 공을 푸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뭉크가 메인볼 핸들러로 나서면서 픽앤롤과 2대2 게임을 통하여 공격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러키의 콜린스가 강하게 압박할 경우 킹스는 빠른 볼 순환과 백도어 컷 플레이로 미러키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사보니스의 부재와 릴라드의 결장인데요. 하지만 세크라멘토의 수비 약점과 야니스의 인사이드 파괴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LA 레이커스의 맞대결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복귀 여부로 주목받는 레이커스가 부상 악재를 딛고 반등할 수 있을지, 시카고가 최근 8경기 6승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이커스는 최근 8경기에서 3승 5패로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적 이후 인사이드 수비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르브론 제임스의 부상까지 겹쳐 공격 전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미러키 벅스전에서는 118대 89로 대패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팀 내 유일한 희망은 신예 브로니 제임스였습니다. 브로니는 10개의 야투 중 7개를 성공하고 17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미래 가능성을 입증했는데요. 루카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가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 득점원 분포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브로니 제임스는 이제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실질적인 득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미러키전에서 17득점을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레이커스의 공격 흐름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카 돈치치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돈치치는 레이커스의 주 득점 옵션이자 게임 조율자로 높은 볼 점유율을 통하여 팀 공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레이커스의 전술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는 두 팀의 서로 다른 공격 스타일과 수비 전략이 맞붙다는 점입니다. LA 레이커스는 최근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적으로 인하여 인사이드 수비가 약화된 상태인데요. 르브론 제임스의 부상으로 득점 루트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째는 템포를 빠르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루카 돈치치가 복귀하게 될 경우 그의 높은 볼 점유율과 탁월한 패스 능력을 활용하여 빠른 코트 전개로 시카고의 수비 조직력을 흔드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요. 특히 브로니 제임스는 최근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돈치치와의 2대2 플레이를 통하여 공격 기회를 최대한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브로니가 외곽과 돌파를 적절히 섞어 플레이할 경우 시카고 수비가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둘째, 세컨 유닛의 득점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적 이후 레이커스는 주전 선수 외에 득점을 책임질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알렉스 렌이 제한적인 득점 지원을 하였지만 10점 내외로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치무라 루이가 복귀하게 될 경우 미드레인지와 골밑에서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확보할 수 있어 공격이 훨씬 유연해질 것입니다. 만약 하치무라가 결장하게 될 경우 레이커스는 외곽 슈팅과 속공 득점에 더욱 의존해야 하므로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불스는 최근 8경기에서 6승 2패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세크라멘토 킹스전에서는 128대 116으로 승리하며 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코비 화이트는 35득점으로 팀을 이끌었고 새롭게 영입된 케빈 허터도 25득점으로 공격을 지원하며 큰 활약을 했는데요. 특히 니콜라 부세비치는 올 시즌 평균 18.7득점, 10.1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에서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코비 화이트와의 2대2 플레이가 주요 득점 루트로 자리 잡은 시카고 불스입니다. 현재 코비 화이트는 최근 시카고의 핵심 득점원입니다. 세크라멘트전에서 35득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였었죠. 또한 니콜라 부세비치는 골밑에서 안정적인 리바운드와 득점을 제공하며 코비 화이트와의 2대2 플레이를 통하여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카고 불스는 더 조직적인 플레이와 2대2 전술을 바탕으로 레이커스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코비 화이트와 니콜라 부세비치의 픽앤롤은 레이커스 수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이커스는 데이비스가 빠진 이후 인사이드 수비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세비치가 골밑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경우 리바운드와 2차 득점에서 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비 화이트는 현재 미드레인지와 3점 슛에서 모두 안정적인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돈치치와 리브스가 복귀해도 여전히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카고는 화이트의 슈팅 감각을 최대한 초반부터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돈치치가 수비에서 느린 발을 보이는 점을 집중 공략해 화이트가 돌파와 킥아웃 패스를 섞는 다채로운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최근 영입된 케빈 허터는 외곽에서 스팟업 슈터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터는 3점 라인에서 공간을 넓히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세비치의 포스트 플레이가 더욱 수월해지고 있는데요. 레이커스의 수비가 골밑 수비에 치중할 경우 허터가 오픈 3점 찬스를 잡아 치명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바운드 싸움이 승부의 열쇠가 될 것인데요.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떠난 이후 리바운드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카고는 부세비치와 잭 콜린스를 통해 꾸준히 리바운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 이후 세컨 찬스 포인트에서 시카고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박스아웃을 철저히 하면서 속공전개로 리바운드 열세를 상쇄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LA 레이커스는 빠른 템포와 브로니의 슛 감각, 그리고 돈치치의 경기 조율을 통하여 공격 루트를 다양화해야 하며 시카고 불스는 코비 화이트의 미드레인지 공략과 부세비치의 골밑 장악, 허터의 외곽 지원을 통하여 레이커스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의 다른 전술 스타일이 맞붙는 만큼 이번 경기의 흐름은 누가 초반 주도권을 먼저 잡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레이커스에 비해 시카고는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고 주전 선수들이 건강한 상태인데요. 코비 화이트와 부세비치의 2대2 플레이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시카고의 프렌을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3월 23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